선함에 대한 불안한 역설이 존재한다. 우리가 더욱 선하려고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진다. 세상이 우리를 벌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선하려는 노력 자체가 우리를 분열시킨다. 마치 강요된 선함이 우리 자신에 대한 조용한 전쟁인 것처럼. 앨런 와츠는 수십 년에 걸쳐 이 모순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다. 우리가 선해야 하는지가 결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이다. 진정한 선함이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멈추는 것에서 나온다면 어떨까? 당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당신이 찾는 평화에 대한 방해물이라면 어떨까? 항상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을 상상해보자. 웃어야 할 때 웃고, 도와야 할 때 돕고, 답해야 할 때 답하는 사람. 겉으로는 완벽해 보인다. 하지만 안쪽은 소진. 행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피로감. 그것은 지속적인 연기의 피로감이다. 우리가 배운 방식대로 선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표현이다. 우리가 사회의 무대에서 연기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어떤 배우처럼 우리는 정확히 언제 연기하고 있는지 안다. 우리는 존재와 외양 사이의 차이를 느낀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연기하는 것의 차이 말이다. 와츠는 이것을 자의식이라고 불렀다. 긍정적인 의미의 자기인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판단의 대상으로서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마치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측정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당신이고 당신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함정이다. 선하려는 노력이 자기 감시의 끝없는 순환이 된다. 모든 몸짓은 계산된다. 모든 단어는 저울에 올려진다. 모든 반응은 이것이 충분히 좋은가? 내가 이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걸러진다. 그리고 당신이 더욱 노력할수록 진정한 선함에서 더욱 멀어진다. 왜냐하면 참된 선함은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감시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의문을 던지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흐르는데 마치 물이 자신의 경로를 생각하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돕는 어린아이를 생각해보자. 계산이 없다. 체면을 차리지 않는다. 자신이 보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미 그것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을 체면과 예의로 바꿨다. 자발적인 것을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이 대체는 대가가 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항상 같다. 당신이 누구인지와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의 분리. 당신의 진정한 얼굴과 당신이 쓰는 가면 사이. 진정한 현존과 만들어진 표현 사이. 앨런 와츠는 문제가 선하길 원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것을 프로젝트로 만드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달성해야 할 목표로 말이다. 왜냐하면 선함을 프로젝트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단지 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자발적이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더욱 노력할수록 더욱 인위적이 된다. 당신이 더욱 의식적으로 시도할수록 목표에서 더욱 멀어진다. 노력의 논리 속에 머물러 있는 한 풀 수 없는 모순이다. 그리고 여기 정말 불편한 점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가짜임을 안다. 미소가 기계적일 때, 도움이 관대함으로 위장한 의무일 때, 선함이 자연스러운 반응 대신 사회적 전략일 때 말이다. 이러한 의식은 이중의 고통을 만든다. 우리는 연기의 피로함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우리는 선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노력으로 자신을 판단한다. 자기 감시에 위해 또 다른 자기 감시, 겹겹이 쌓인 계층. 와츠는 이것을 잠들려고 하는 것과 비교한다. 당신이 더 열심히 자려고 할수록 더 깨어있다. 노력 자체가 방해물이다. 바로 당신이 노력하는 그 행위 자체가 당신이 찾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한다. 같은 것이 선함에도 적용된다. 당신이 더욱 선하려고 노력할수록 선함이 더욱 기계적이 된다. 더 많은 계산, 더 많은 전략, 더 많은 연기. 결국 당신은 진정한 선함이 무엇인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회적 승인의 렌즈를 통해 걸러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역설이 완전히 드러난다. 선함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종종 가장 경직되고 가장 비판적이고 가장 피로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함을 달성할 수 없는 기준으로 변환했기 때문이다. 절대 충분할 수 없는 목표로 말이다. 너무 오랫동안 가면을 써서 그 아래에 있는 얼굴을 잊어버린 것을 상상해보자. 너무 오랫동안 연기해서 자발성이 낯설어진 것을 상상해보자. 너무 오랫동안 노력해서 휴식이 무책임해 보이는 것을 상상해보자. 이것이 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삶이다. 선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삶이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과 억지로 강제하는 것의 차이다. 존재와 외양 사이, 평화와 끝없는 피로함 사이. 하지만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타난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아이의 자연스러운 선함이 어떻게 이 끊임없는 자기 감시의 복잡한 프로젝트로 변해버렸을까? 선함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과 항상 전쟁 중인 것을 가르쳤을까? 앨런 와츠는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어떻게 조건화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지 말이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누구인지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 더 나은 누군가, 수용 가능한 누군가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선함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선함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어떻게든 부적절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승인, 사랑, 소속감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관념이다. 왜냐하면 보세요. 진정한 선함은 노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깨닫는 것에서 나온다.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이 드러내는 무언가다. 성취가 아니라 발견이다. 하지만 그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옥의 벽을 봐야 합니다. 우리를 끝없는 노력의 악순환에 가두는 조건화의 패턴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을 불신하도록 어떻게 배웠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탐색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알란 와츠가 제안하는 반란은 선함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땅해야 한다는 폭정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적절함의 독재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속적인 개선의 프로젝트로 변환할 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선함의 역설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문제는 결코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당신의 온 인생은 어떤 낯선 그리고 역설적인 방식으로 당신이 처음부터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변신하기 위한 소진적인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깊이 불신하도록 어떻게 배웠을까요? 본래 자유로워야 할 자아인식이 어떻게 감옥이 되었을까요? 반란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창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철창은 당신이 알게 되겠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당신을 돕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옥의 벽을 볼 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이 포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도 전에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먼 곳의 악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를 교육하는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복종할 때마다 받는 칭찬으로부터,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보이는 눈살로부터 옵니다. 알란 와츠는 이것에 대해 근본적인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에게 좋은 사람은 자연스러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발명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연기하는 법을 배운 인물로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잠깐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렸을 때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당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뭔가 변했습니다. 당신은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버릇없어. 어른 말씀 잘 들어야지. 남을 먼저 생각해. 그리고 이 강말은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신이 자연스럽게 누구인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화가 날 때 미소 짓기를 배웠습니다. 불편할 때 고개를 끄덕이기를 배웠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결코 선택하지 않은 책임감을 짊어지기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문제입니다. 당신이 그 착한 사람이 될수록 당신은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선함을 연기할수록 당신은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덜 느낍니다. 와츠는 이것을 분열된 자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의 통역자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분노를 느끼지 않고 당신은 분노를 정당화된 실망으로 변환합니다. 당신은 피로를 느끼지 않고 당신은 피로를 더 필요한 노력으로 번역합니다. 당신은 절대 현재의 순간에 그냥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편집하고 수정하고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인물상에 자신을 맞추려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상상해 보세요. 매번 당신이 뭔가 진정한 것을 느낄 때마다 내부의 번역자가 가로챕니다. 아니, 그렇게 표현하지 마. 제 구성에 부드럽게 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변환해. 이것은 항상 당신을 향해 카메라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동정심이 있는지, 충분히 관대한지, 충분히 이타주의적인지 판단합니다. 당신은 항상 지켜야 할 가면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이것을 꾸준하게 강화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가식적이 되어라. 그것은 말합니다. 효도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모두를 위해 희생해라. 그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무시해. 그것은 말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미덕이다. 언어는 너무 교묘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당신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함을 선택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때 실제로 당신은 세대의 조건화로 쓰여진 낡은 대본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와츠가 제공하는 반전이 있으며 그것은 불안하게 합니다. 당신이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좋은 나는 낯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개선된 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작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기대, 사회적 두려움, 그리고 수용받기 위한 절박한 필요로 구성된 인물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개선된 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작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기대, 사회적 두려움, 그리고 수용받기 위한 절박한 필요로 구성된 인물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래에 얼굴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정교한 가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은 당신이 이 가면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당신은 더 많이 고통받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생은 대본 밖에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침착해야 할 때 분노를 불러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뻐해야 할 때 피로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관대해야 할 때 이기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매번 현실이 인물과 맞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실패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인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기에 충분히 좋지 않을 뿐입니다. 와츠는 이것을 인간의 고통의 중심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혹하기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본성을 경직된 대본에 맞추려고 강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그것이 무엇이든 항상 흘러나옵니다.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게으름이 드러납니다. 욕망이 솟아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당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 그것이 조건화의 사악한 천재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없을 때 자신을 가혹하게 판단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신의 감시자로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감시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24시간 쉬지 않는 내부의 목소리로 자신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아니오라고 말해서 느끼는 죄책감,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해서 느끼는 죄책감,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느끼는 죄책감,
이런 감정들은 진정한 양심이 아닙니다. 너무 깊게 자리 잡은 조건화라서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이 외부에서 온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양심이 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수많은 목소리의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츠가 강조하기를 좋아하던 최종 역설이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이 더 나아질 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연기를 멈출 때 끝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선함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단순히 허용할 때 당신이 자신의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이를 변환하려 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절제 없는 이기주의에 대한 옹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선함이 노력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과 일치함에서 옵니다. 당신이 있는 것과 있어야 하는 것 사이에 분열되어 있지 않을 때, 당신이 자신과 전쟁 중이 아닐 때 연민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당신이 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잎을 억지로 당겨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과 단순히 비옥한 토양, 물, 빛을 제공하는 것의 차이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강제를 통해 식물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분열되지 않을 때, 고통스러운 자의식에 갇혀있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로, 공감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나가 구성물이라면, 이 연기가 고통의 원천이라면 반란을 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에게 반란을 합니까? 사회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 아니면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무서운 무언가에 대해? 와츠는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점에서 진정한 반란은 파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반란은 다른 사람들에 대항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이 구성한 거짓 자아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착하려고 싸우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정말로 무엇인지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마음 깊이 깨달을 때, 반란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정한 반란은 소란스럽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에게 뭔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명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에 대한 반란입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아니면 당신이 평생 동안 구성해온 거짓 자에 대해? 그 답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와츠의 비전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점에서 진정한 반란은 파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치입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와츠 반란 철학의 핵심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착한 나가 연기라면, 고통이 내부 분열에서 온다면 불가피한 질문이 생깁니다. 당신이 직접 지은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합니까? 수십 년 동안 완성하려 애쓴 성격에서 어떻게 해방됩니까? 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노력에도 있지 않습니다.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는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무한히 더 어려운 것에 있습니다.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허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의 연기 끝에 그저 당신이 누구인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느낄 때, 지적으로만 아니라 본능적으로 깨달을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반란은 더 이상 저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항복에 관한 것이 됩니다. 세상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 대한 항복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무리 미묘해 보일지라도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바꿉니다. 반란은 당신이 되라고 명령받은 것에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란은 모든 투쟁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와츠가 삶 속에서 가르쳤던 역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자유였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감옥은 외부 규칙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랑, 존경, 평화를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이런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환상에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은 고통받습니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친절을 기쁨으로 혼동했습니다. 힘을 통제로 혼동했습니다. 이런 혼동들이 당신을 지금까지 이르게 한 모든 침묵의 고통의 근원입니다. 와츠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발견은 더 많은 노력이나 훈련, 자기 개발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도망을 멈출 때 일어납니다. 산을 흐르는 계곡물을 상상해 보세요. 물은 자신의 길을 억지로 정하지 않습니다. 바위와 싸우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를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물은 바위를 깎아내고 들판을 적시며 생명을 키워냅니다. 당신은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성은 당신이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힌 것을 치우고 당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받아들인 기대들, 당신의 정체성으로 여긴 역할들, 사랑이라고 착각한 연기들. 당신이 연기를 멈출 때 경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자유로워집니다. 더 나은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배워서가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을 막던 것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압력을 받은 물처럼 승인 욕구라는 대물 열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관계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중 몇 개가 당신의 참모습에 기반한 것이고 몇 개가 상대를 붙잡기 위해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면에 기반한 것입니까? 와츠는 이것에 대해 날카로운 관찰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항상 잘못 던져진 질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 질문은 나는 어떻게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나는 왜 사랑을 연기하고 있는가? 왜 그냥 사랑하지 않는가? 이 진정한 반란은 당신이 자신 그대로 존재하기 위해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적 경험을 타당하게 하기 위해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인정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면 어떤 사람들은 떠날 것입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관계들이 세워진 토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는 단순했습니다. 당신이 맞추고 그들이 받는다. 당신이 주고 그들이 가져간다. 당신이 자신을 낮추고 그들이 당신을 평가한다. 당신이 연기하는 것을 멈출 때 그 약속은 깨진다. 그리고 이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화입니다. 성과에 기반한 관계들이 사라질 때 열리는 공간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연결이 마침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당신이 말을 조심할 필요가 없는 연결, 당신의 생각을 검열할 필요가 없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당신의 감정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연결입니다. 와츠는 이것을 생각 아래의 고요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 안에는 어떤 평가도 일어나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가면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당신이 단순히 존재하는 곳, 설명 없이, 정당화 없이, 변명 없이. 이 장소는 당신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조건화의 층 아래, 비판적인 목소리 아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아래 자신의 본질을 의심한 적이 없었던 당신이 있습니다. 실천은 이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은 그것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장 단순한 순간들에 그것을 알아챕니다. 혼자 있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자연 속에 있고 한순간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모든 걱정이 사라질 때, 당신이 진정으로 웃고 그 웃음이 적절한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순간들은 연기 없는 당신에 대한 작은 창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창들을 더 많이 알아챌수록 당신은 연기가 항상 선택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그것이 필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힘은 통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일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일치란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입니다. 당신이 누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통제는 당신이 화났을 때 자신을 친절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일치는 분노를 인식하고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고 억압이 아닌 명확함의 자리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통제는 지치고 일치는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맞추고 연기하면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이 희생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는지 궁금해합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구멍난 그릇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쏟아내며 살아왔고 언젠가 당신이 충분히 비워지면 누군가가 알아주고 당신을 다시 채워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충만함을 남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평화의 길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기 사랑의 길을 외모로 꾸밀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반란은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존재할 수 있는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당신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당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단순히 진실한 자신에게 편안해질 때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인정을 받을 존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척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앨런 와츠의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에 대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전하기 위해 사회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환상에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정말로 이해할 때 뭔가가 영구적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포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싸움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적에 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적은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것은 절대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심어진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심어진 것은 뽑아낼 수 있습니다. 반란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극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깊은 반란은 조용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느 날 깨어나서 당신이 더 이상 관객들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당신은 그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삶에서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잘못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잘못된 연결들을 연기하고 있었고, 잘못된 검증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연기하는 것을 멈출 때 맞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들을 끌어당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침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진실을 찾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을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이 여정은 혼자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반란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 위에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유일한 반란은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가장하는 것을 멈추고 단순히 자신 그대로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그럴 것입니다.